그러면 잘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광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확인할게요. 네. 네. 어차피 자를 거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이거 각도가 달라졌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잘 보이긴 하지? 얼굴 보여? 다? 아니 안 보이는데 나?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만 찍으면 맞아. 그쵸. 이게 할게. 최선이야. 그러면 참여적 글쓰기와 중립적 글쓰기를 한 광고 측면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광고 측 참여적 글쓰기 먼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기사는요. 광고가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에 가짜 광고들이 이제 넘쳐나는데 그거를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과연 규제를 언제까지 그냥 금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쓴 기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거짓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랑 그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거짓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저희들도 막 SNS 하다 보면은 그 광고를 봤을 때 댓글 보고 되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댓글에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별로 그런 약간 업체 통해서 이렇게 댓글 남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한데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댓글에서 이 제품 내가 써봤는데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 사이트 많이 찾아보고 이제 그 정보들 좀 네이버 서칭해서 보는 게 그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짓 광고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더 이제 많이 알아보고 또 찾아보는 게 아까 박민희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거짓 광고로 인한 그런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사례를 당한 적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친구들이나 SNS 댓글에 많이 알려주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박민희 씨가 광고에 대해서 광고 찾은 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찾은 기사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전문 의약품이나 광고 금지법 개정 이렇게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잠시만요. 전문 의약품 이제 광고 기준은 이제 한정적이에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대중 광고를 좀 금지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예외적으로 이제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 막 독감 백신이나 구충제 이런 것만 광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학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학 전문 매체 광고만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청와대 청원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의약품 관련 법령 해석폭을 높이고 그 전문 의약품 광고 기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좀 넓히자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호해서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 그거를 약간 주장하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 광고 금지는 언제까지? 가짜 약 정보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짓 정보들이 이렇게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금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의약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있어서는 치료제잖아요. 치료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규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광고 역시 허위 광고나 뭐 과장 광고가 아닌 이상해야 그냥 광고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허위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허위 광고가 들어간다 싶으면 규제를 하고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약품과 같은 그런 광고는 저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광고에 대한 제재가 심하지 않은가.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위 광고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산불 참여적 찾으신 분 계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기사는 박광원 의원이 산불 관련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 노린 중대 범죄라고 타이틀이 쓰여진 기사인데요. 제가 보고 느낀 점은 한국당은 국민들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 조작 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 기사입니다. 네. 자신의 생각은요? 제가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사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이러한 추측성, 어떻게 보면 추측성 기사잖아요. 추측성 기사를 읽고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측성 기사를 보면은 사람들 진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런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라는 기사가 또 나오면은 그냥 저번에 그랬는데 이거는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윤진 씨가 참여적인 기사를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뭔가 이 기자가 참여적인 기자다라고 느낄 만한 어휘가 있었는지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기자가 말한 기자의 글 중에서 이 말이 조금 기자의 생각을 조금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기자의 생각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런 글이 있을까요? 그 기사 중에 충격적인 것은 이번 허위 조작 정보가 정부의 재난 대응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 조작 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한 부분이 가장 참여적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산불에 대해서 중립적인 기자가 쓴 기사를 찾은 찬희 씨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4일 신문인 날을 맞아 행사에 참여한 후 언론사 사장들과 같이 술자리를 가져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 대처에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유튜버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 유튜버들의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 모르고 그다음 또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치인들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언행을 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뭐라 해야 되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빠르게 정보가 이동이 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유튜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은 이 거짓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믿게 되잖아요. 쉽게 믿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관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고 이러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혜진. 죄송합니다. 혜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자유롭게 본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지? 형님께서 약간 유튜브 같은 데가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인데 그 유튜버라는 게 사실은 그 유튜버의 생각대로 조금 말을 치우쳐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면은 혜진하고 말고 다른 분들의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제가 대답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팔랑귀가 심하고 그냥 딱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거나 유튜브로 이런 영상이 나오면 그 정보를 그대로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거짓 정보를 많이 접할 때도 많아서 나중에 이게 거짓 정보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되게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분류인 정치 부분에서 중립적인 기사를 찾으신 재린 씨,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본 기사는 TF가 5.18 민주화 운동 왜곡 폄훼 자료가 배포되고 5.18 왜곡 콘텐츠 등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참여적 기사를 찾으신 혜진 씨. 예매나
일단 종합편성 채널 등에서 월파 역사 외부 콘텐츠가 계속 생산이 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일단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 법률이 우선 강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률 강화 전 민주 시민을 육성할 범국민적 과거사 및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에게 5.18이 어떤 역사였고 이 역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만약에 자신의 친척 중에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역사 정보를 가진 사촌 동생이나 혹은 가족 지인분들이 있다면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지 뭐라 그래야 될까? 만약에 사촌 동생이 잘못된 그런 유튜브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왜곡돼서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촌 동생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그거는 일단 잘못된 생각을 먼저 배운 거는 일단 그게 배울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생각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똑바로 잡아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표현한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아마 듣는 입장에서도 좀 보기 편하고 재밌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역사가 왜곡된 영화 같은 경우라도 보여주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참여적 정치 기사를 찾은 혜진 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참여적 정치 기사를 보며 정우창 의원이 뜬금없는 광주시 때리기 금지수를 틀렸다. 정우창 의원이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5.18 역사 왜곡과 해외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광주만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참여적 정치 기사를 보고 5.18 망원 사태가 벌어진 것은 광주시의 대응 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북구 지역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의 소홀함 때문이라고 느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광주광역시 한시 의원이 5.18 역사 왜곡과 해외에 대한 대응 부족을 광주시에 탓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북구 지역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5.18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 광주시 주관으로 교청, 기념재단, 광주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 5.18 연구소 등이 참여한 역사 왜곡 대응 TF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강력한 대응을 요청해 5.18 가짜 뉴스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발표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저희가 참여적 글쓰기를 한 기자와 또 중립적 글쓰기를 한 기자를 나눠서 찾아본 만큼 광고 쪽 부분에서 참여적 기사와 그리고 또 중립적 기사를 맡으신 박민희 씨와 그리고 국민 형님께서 각각
느낀 점을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적과 중립적인 기사를 보고 난 후에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참여적 광고를 맡은 조종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사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 광고에 대해서 전문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위 광고가 아닌 이상해야 굳이 그렇게 규제가 심하게까지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조사한 그 중립적인 그 글쓰기를 한 그 기사를 봤을 때 약간 정보만 있어서, 근데 이거는 좀 쉬운 내용이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뉴스 그냥 리포트를 약간 옮겨놓은 그런 기사여서 별로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만약에 그 어렵다는 그런 정보만 이렇게 줄줄 써놨으면은 그게 만약에 어려운 내용이라면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자의 그 생각과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능력도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앞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중립적 글쓰기와 참여적 글쓰기를 읽고 느낀 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